안녕하세요, 송재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한식 배달 전문점 한식구에 대해서 피드백 1차 드렸고, 이번에는 깃발 관련해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깃발 편이 제일 어렵다 보니까, 근데 기준을 안 세워놓고 그냥 꽂는다고 생각하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깃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식구가 창원시 의창구 사업자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찍으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의 위치에 딱 찍혀요. 근데 이거를 구역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지도상만 보고 이 구역 안에 상권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매장을 기점으로 근처에 창원시청이 있어요. 창원시청 이 라인,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피스 라인이고요. 오피스 기점으로 옆에가 이제 주거. 이쪽 라인이 다세대 주택이 많은 상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 라인 건너편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다세대가 주거 섹터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깃발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지도상의 섹터를 먼저 분석을 한다. 내가 지도상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비스고 뭐 이쪽이 다세대고 아파트 섹터고 막 이런 것들을 지도상으로 먼저 1차 검토를 한다. 2차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도상의 이 내용이 과연 현장하고도 맞아 떨어지는지 현장 점검을 하는 거예요. 현장 점검을 하실 때는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섹터를 크게 도시면서 확인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과 지도상으로 검토한 거를 같이 두고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현재 사실 지도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의 확인은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에 맞춰서 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라인이 이렇게 쭉 길쭉하게 오피스 라인으로 쭉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피스가 많다라는 얘기는 소소하게 들어가 있는 개인 병원, 피부, 그냥 일반 내과, 안과, 치과 이런 병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는 전략을 어떻게 필 건지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깃발을 구역을 정할 때는 이 매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면적을 먼저 잽니다. 이 원형으로 되는 이 면적을 잴 때 한 1.5km를 기준으로 먼저 잡아 놓으세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달 대행 기준이 1.5km 안에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받고 그 이상부터는 추가 요금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략 자체를 이제 1.5km 안에서의 움직이는 거예요.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반응을 보고 나서 점차 확장을 해서 넓혀 가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1.5km 가까운 매장을 기점으로 깃발을 꽂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조금 미비하다 하면 그때부터 좀 더 계속해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깃발 수도 늘리고, 그리고 위치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식구도 그런 전략으로 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식구를 우선 주소로 찍어서 내 매장에 있는데 먼저 깃발 하나 꽂으세요. 대부분 이거를 안 꽂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위치에 점포를 꽂으면 이제 가까운 데 쪽에서 많이들 오다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꽂는다 생각하시고 깃발을 꽂으시고요. 그리고 섹터를 나누실 때 지금 제가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도로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나의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섹터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개의 섹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나오는지를 섹터를 구분하셔가지고 우선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 여기가 뭐 A1, A2, A3 이렇게 섹터별로 동의에 맞춰서 이걸 나누세요. 그 나눈 거 안에서 이제 깃발을 꽂으시는 건데, 깃발을 저한테 6개 정도 꽂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매출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매출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6개가 약할 수도 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처음 하는 단계고 노브랜드를 뭔가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후반에는 공격적으로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깃발이 이렇게 상단에 울트라콜 이렇게
어플상으로 보시면 노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손님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내 브랜드가 노출이 되니까. 근데 한식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노출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주소를 기준으로 먼저 봤을 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로고 자체도 하얀색 바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묻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좀 더 많이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10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꽂으실 때 300m 기준으로 꽂으시는 거예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오피스 라인, 이 오피스 라인과 이 다세대 주택과 이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확장을 해서 보시면 이 섹터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제가 여기에 주거 라인 안에서는 가운데를 꽂아라. 근데 그 가운데를 꽂을 때 이렇게 300m 기준으로 깃발을 꽂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300m 안에서 깃발을 꽂으면 그 웹상에서의 노출이 손님들 기준으로, 깃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거의 촘촘히 꽂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거 라인을 기점으로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처음에 1.5km 반경으로 큰 원형을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배달할 수 있는 구역을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이 선정 안에서 내가 배달 깃발을 300m 기준으로 계속 반복된다 생각을 하시고 꽂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꽂아도 깃발이 13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되게 다닥다닥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300m 기준으로 최소한 한 10개는 꽂아 보셔야 얘가 과연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꽂아보시길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또 평우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6개 갖고는 사실 되게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플로 확인해보니까 한식구는 노출이 상당히 많이 안 보이더라. 그리고 맛집 랭킹에 들어와 있는 그 브랜드들만 봐도 벌써 제가 스크롤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깃발들을 꽤 꽂고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꽂아보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처음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꽂아보시는 이 기준이고요. 이러고서 이제 위치가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 깃발 안에서도 잘 되는 깃발이 있고 안 되는 깃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출 분석을 하셔서 이 위치를 이제 바꿔보시는 거예요. 계속 위치를 바꾸다 보면 영역도 확장을 하고 이제 거리도 1.5m가 아니라 뭐 2km까지는 배달 구역을 더 확장을 해서 그런 매출 볼륨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노브랜드는 초반에는 신규 고객이 계속 창출해야 돼요.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들고 이 새로운 고객 안에서 재주문이 계속 나오면서 단골 고객도 생기고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까지는 계속 신규 고객을 노출시켜서 매출 볼륨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최소 10개 그리고 15개, 20개까지 늘려보셔라.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메뉴 관련해서나 지금 포장 상태나 리뷰 이벤트나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부분에까지도 뭔가 개선이 되면 분명히 반응은 보일 거다. 보니까는 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도 붙여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아요. 정말로 좋은 건데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남들이 안 하는 부분 안에서도 좀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해보시면 확실히 결과는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깃발 꽂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오피스 라인 장부 한번 터보십시오. 저도 이거 하려고 막 영업 뛰고 막 이럴 생각하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도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병원 같은데 식사를 제때 못 하세요. 그 대부분 배달을 시키거나 장부거래처럼 막 매달 이렇게 음식을 배달을 시켜 드시거든요. 근데 한식구 같은 경우는 비빔밥이랑 덮밥에 그리고 국물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 점도 참고하셔서 새로운 전략을 한번 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 한 달 되셨으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올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겨울 메뉴도 한번 준비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격적으로 깃발도 꽂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략한 팁은 평호님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배달 대행 기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섹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배달이 어느 점포가 지금 매출이 많은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그 팁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주시는 기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기사님들의 코멘트를 좀 참고하셔서 아, 내가 다음번에는 한번 바꿔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단지 배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는 전단지 배포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은 이 모바일에 되게 친숙되어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모바일보다 전화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이 섹터별로 전단 업체를 선정하셔서 전단 배포를 해보시면 이것도 미비하나 이게 계속 쌓여요. 쌓이면서 주문 오다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부거래 틀 때도 사실 전단지 들고 뭔가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필요하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거 같이 참고하셔서 배포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호님 응원합니다. 꼭 대박 나시길 기원을 하고요.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대박 나세요.